연구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은퇴 이후에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충분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긴 해요. 월 300이면은 네. 12월 1년에 3,600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 60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년 살아야 되죠? 하시면 예. 14억 4천만 원 정도. 빠르다. 좀 빠른 거에 들어갔어요. 맞아, 14억 4천. 그러면 그거를 일단 그게 이만큼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살 게 이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어떻게 마련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너무 절망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은퇴 어떻게? 이후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은퇴 2, 3년 앞두신 분들이 정말 걱정을 하시면서 그런 질문 하세요. 전 예. 정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은퇴 이후에 뭐 몇십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신문 기사들 막 보이잖아요. 네. 꼼꼼하게 따져보면 네. 사실은 14억 4천? 아닐 수 있고요. 아닐 가능성이 있고 훨씬 생각한 것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현장에서 느끼는 이 재무상담사로서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좀 덜어드리도록 어떤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그러면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네. 이 부분에서는 정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은퇴 이후에 일반적으로 보통 가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어. 요게 늘어날 수가 맞아요.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걱정인 의료비.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요. 그렇죠. 병원 예. 가는 거.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은 돈 나간다라고 하시는 게 네. 경조사비입니다. 은퇴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었을 때 이 높아진 그 고지서를 보고 네. 내가 은퇴한 게 맞구나 이걸 실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높아지길래 그런 걸까요? 이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럼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냐? 내가 받는 월급의 6.67%를 또 반으로 쪼개서 회사가 반, 내가 반. 그렇죠. 이렇게 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에서 아예 떼고 주니까 이건 내가 얼마가 나가는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퇴하게 되면 이제 직장이라는 곳이 없어지죠. 피부양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야 되는데 예. 이때는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뭐 소득, 연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집 혹은 전세, 보증금 혹은 자동차 이런 재산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걸 누가 반 내주는 거 없죠. 잘 다. 내가 100%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해서 받은 건강보험 고지서를 가지고 계속 세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시겠어요. 맞아. 예. 그런데요, 이게 은퇴를 앞둔, 뭐, 은퇴를 한 2, 3년 앞둔 분들한테는 내가 은퇴 후에 얼마나 내게 될지 체감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은퇴 전에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셨다. 이분들의 건강보험이 얼마 정도 나가냐면 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8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예. 월급에서 떨어져서 나갑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만약에 조그만 사업도 하고 사업소득 조금 있고 뭐 연금 받아. 그래서 내가 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 네. 그리고 내 배우자는 국민연금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한 50만 원 있어. 뭐 합치면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죠. 은퇴 전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예전에 사둔 뭐 아파트가 가격이 좀 올라줘서 한 5억 정도 되고 또 은퇴 직전엔 차도 막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안전하고 튼튼하고 새 차 한번 뽑자 마지막으로 해서 한 3천만 원짜리 차도 딱 뽑았고 예. 자 요런 상황 요 경우에는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 약 20만 원 정도가 넘는 돈이 들어가요. 건보료로. 아. 네, 여기에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도 10.25%가 나가는데 그걸 합치면 한 22만 7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가 된다는 거죠. 23만 원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 일단 이거 딱 감하고 보면 그렇죠.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소득의 10% 이상 소득의 나가는 7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쓸 수 네. 있는 돈이. 그럼 이거 여윳돈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닐까요? 대신에 뭐 이렇게 부과가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있기는 있어요. 네.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피부양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자녀의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혹은 나는 은퇴를 했지만 내 배우자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피부양자로도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네. 다만 이렇게 피부양자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일단 안 되며 무조건 안 돼요. 네. 그 외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사업소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 네. 이런 소득은 연간 5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도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거 말고 아까 연금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대소득이나 뭐 이자소득 이런 네. 것들이 뭐 다 합쳤을 때 연간 3,4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것도 또 안 돼요. 예. 여기에뿐만 아니라 재산소득까지 봅니다. 예, 재산이 어느 정도냐 5억 4천 이하거나 아니면 5억 4천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5억 4천 9억 사이에선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9억을 넘어가면 아예 이것도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나 또 아니면은 뭐 손주, 손녀의 사위 이거 다 이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들어갈 수 있죠. 빚기고 이제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혹시 나로 인해서 자녀에게 뭐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금액적으로 혹시 뭐 자녀의 건보료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요? 자,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뭘로 부과가 된다? 머릿수가 아니라 월급, 소득으로 부과가 됩니다. 오로지 소득으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내 아들의 피부양자가 되게 되면 아들하고 며느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부부까지 들어가서 4명이 되면 야,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거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전혀. 피부양자로 들어갈 때는 예.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약간 이제 임시적인 방편이기는 하지만 지역 가입자를 일시적으로 보류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예, 자 은퇴해가지고 직장 가입자였던 이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와 보니까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았더니 보험료가 많이 나왔더라. 너무 많이 나와. 자, 예. 이때로부터 이제 납부 기한이 있을 겁니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2달 이내에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직장 다닐 때 내가 부담했던 건강보험료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보험료 요 둘 중에 낮은 걸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더 낮다. 그러면 그걸로 최장 36개월 동안 3년간. 3년간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비용 가운데 병원비에 대한 어떡해.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 은퇴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들어가는 병원비의 체감과 은퇴하고 나서 병원비 이거랑 너무 다른다면서요. 실제로 이 모 금융사에서 은퇴하신 분들,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 1위가 의료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봤더니 한 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가 약 440만 원 정도.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37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장수하다 보니까 웬만한 만성질환 다 갖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이 정도. 이 정도는 뭐 누구든 뭐 고지혈까지. 그런데 은퇴하면 월 몇만 원의 그 보험료도 참 그렇죠.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이 치매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치매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공부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 있어요.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우리가 건강보험 떼가는 거 이렇게 딱 보면 건강보험료 밑에 한 10% 정도 장기 요양 보험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 있어요. 맞아요. 네, 건강보험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10분의 1 정도 요거는 그냥 눈에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요게 바로 그 혜택을 주는 보험이다. 우리한테 혜택을 줘요? 혜택을 줍니다. 그래요? 이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긴 한데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65세가 안 됐더라도 예. 노인성 질환이나 뭐 중풍 같은 경우 이런 병에 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경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목욕이라든가 간호 이런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들 시설에 들어갔을 때의 비용들 이런 걸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은퇴 후에 경조사비 줄이는 방법 이거는 뭐 어떡하나요?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퇴하신 분들이 예. 조언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누구를 상담해 주실 때 만약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으면 경조사비는 꼭 좀 준비를 해놓으셔라고 하셔라. 미리? 네, 미리. 발빠른 어느 곳에서는 지금 경조사비 적금을 네. 만드시겠네. 그래서 네.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쭤봤더니 그래도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면 네.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걸쳐서 네.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들어가더라. 10년 동안 네. 한 1년에 300 정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또 초기에는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은퇴 네. 전에는 그렇게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예. 이게 소득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 더욱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지켜봤더니 이게 3천에서 5천 원 네. 나가더라. 이런 돈들을 합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용돈을 따로 마련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거. 예.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본인 용돈 있으세요? 예? 따로 정해놓은 용돈. 아니 그 나를 위한 용돈은 없죠. 그렇죠. 이거 꼭 정해놓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은퇴 전에 반드시 소득이 있건 없건, 소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배우자건 나를 위한 용돈,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용돈은 한 달에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서로 간에 부부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마련을 하세요. 이 용돈은 서로 노터치하는 돈입니다. 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세요. 5만 원, 10만 원 쪼개기가 사실 뭐 생활비 빠듯한데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만의 적금이나 나만의 통장을 만들어 놓고 매달 의무적으로 이체를 해둬서 서로 부부간에 어떤 눈치 없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비자금, 비밀 자금이 아닙니다. 이게 비상자금 용도로 은퇴 전에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